자, 오늘 우리가 할 부분 사실은 구단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 있을 때 조금 여유 있을 때 방학 때 관계사 쪽 같이 조금 단원이 길고 할 게 많은 것들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사라고 문장이 나와 있는데 관계사는 뭐지? 관계 대명사랑 다른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관계사란 건 여러분이 이전에 많이 봤던 관계 대명사 맞아요. 이것과 두 번째는 관계 부사 한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 서로 다르다라고 해야 되죠. 다른 두 종류를 전부 합해가지고 한마디로 관계사라 그래요. 관계사라는 건 이거를 총칭하는 말이지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위치나 이런 걸 관계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방금 말을 했던 것처럼 관계 대명사라는 것과 관계 부사라는 것을 한마디로 관계사라고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라 다시 말해서 관계사라는 건 과연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모든 관계사는 역할이요. 자, 여기 있어요.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합니다. 뭐의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절의 역할입니다. 형용사가 뭐였지? 가장 기억나는 게 명사 수식이죠. 잠깐만요. 색깔이. 형용사라는 것 중에 명사를 수식하는 게 우리가 형용사는 역할을 했죠. 그 역할을 우리가 오늘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합니다. 명사를 수식한다고? 잠깐만. 내가 예전에 배웠을 때 관계대명사 수식하는 건 명사라고 안 배웠는데? 관계대명사 수식하는 건 명사가 아니고 이 명사를 다른 말로 우리 책에서는 그렇죠. 선행사라고 부르는 단어를 수식하는 거였어요. 아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선행사라고 항상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 쓰여있던 이 선행사란 단어가 명사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이 선행사라는 걸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다시 말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구나 라는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제가 방송 어려울 테니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10-1에 후나 위치나 대해서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단지 조금 전에 했던 얘네들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이 부류들은 전부 앞에 뭐가 있다? 수식해줘야 될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를 포함한 뒤에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장 앞에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준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관계 대명사가 후만 있는 게 아니고 후도 있고 후수도 있고 훔도 있습니다. 또 뭐 위치는 위치도 있고 어부 위치도 있고 후수도 있네. 이건 모양이 똑같네. 위치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뭐였죠? 일단 먼저 어떨 때 후를 쓰고 어떨 때 위치를 썼느냐, 그거는 그 앞에 우리가 수식해줘야 될 이 선행사라고 부르는 얘가, 이 선행사가 사람과 같은 것들이 선행사가 왔을 때는 후라는 종류의 것들로 선행사를 수식해줍니다. 그죠? 주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딱 쓰이고 그 뒤에 동사, 목적어 형태로, 다시 말해서 뭐가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물론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겠지만, 자, 그 다음에 whom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렇게 가로를 칠 수 있죠. 왜? 때에 따라서는 whom 아니고 who라고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관계대명사 who하고 이 whom의 차이는요, 이 뒤에, 자, 혹시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필요해?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있겠죠. 이 명사를 이 지금 뒤에 있는 나머지들이 이렇게 꾸며주는데, 중요한 건 이 whom이라고 쓰는 단어들 뒤에 쓰이는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주어가 있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동사도 있어야만 해요. 영어에서 주어 동사 뒤에 이 자리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목적어가 바로
선행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얘를 탈락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 뒤에 쓰이는 문장에 생략된 부분이 목적어가 생략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또는요, 어디가 생략될 수 있느냐?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우리가 in이나 뭐 on이나 등등등 이런 애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전치사로 부르죠. 영어에는 이런 전치사라고 부르는 단어들 뒤에 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전치사 뒤에 들어간 이 명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뭐라 부르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생략되어 수도 있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뒤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주어가 생략됐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절대 성립이 안 되고, 주어랑 동사는 있고 그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 또는 얘가 없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있어요. 전치사 뒤에 또 들어가야 될 목적어인 이 전치사의 목적어, 이 둘 중에 하나가 비어있는 경우, 그럴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와 같은 형태로 그 밑에 있는 위치도 똑같습니다. 단지 앞에 이 선행사로 쓰이는 단어가, 위치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이 쓰일 때 쓰는 거고, 자, 아까 똑같으니까 뒤에는 주어가 없어야겠죠. 주격은 동사 뒤에 나머지, 그죠? 반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똑같이 선행사인데 앞에 사물 또는 동물과 같은 선행사가 쓰일 거고, 이 부분이 뒤에서 빠져 있어야겠죠. 어디 부분에? 주어 자리에서 아니요, 동사 자리에서 아니요,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서 빠져 있거나, 또는 똑같이 뒤에 전치사 등등등 뒤에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각각 빠져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씁니다. 자, 룰은 알겠죠? 자, 소유격은 선생님이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자, 이거 먼저 하고 가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문장들을 갖고 좀 만들어 보면, 만들어내는 게 없이 다 만들어져 있어 버리네요. 자, 두 문장인데 우리가 주격은 너무 쉬우니까 목적격으로 바로 가버릴게요. 주격은 너무 쉬우니까. 자, 두 문장입니다. This is the boy와 I met him yesterday 문장. 그러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 그거를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꿀 때 연결해주는 단어가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앞에 문장에 겹치는 단어 the boy와 뒤에 문장에 겹치는 단어 him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문장에 들어가는 이 명사를 우리가 바로 선행사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대상,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 뒤에 이 목적어, 얘가 겹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빼줘야겠죠. 빼준 대신에 바로 이 선행사라고 불렀던 더 보이 바로 뒤에 우리가 원하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생략된 부분이 보다시피 지금 목적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생략된 대신에 이 자리에 넣어야 될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목적격을 넣어야 돼요. 목적격.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럴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뭘 쓸까요? whom을 씁니다. 물론 whom 대신에 who라고도 쓸 수 있지만 여기 부분 우리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죠. 왜? 주격 관계대명사도 who고, 만약에 얘가 생략됐는데도 who라고 써버리면 어떨 때는 본인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는 whom으로 연습을 하고 자기가 자신이 있어질 때 who로 줄이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선생님은. 자,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듭니다. 자,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대순 뭡니까? 대순 봤더니 좀 특이한 경우가 소유격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whose를 쓴다거나 whose 또는 of which를 쓴 이 자리에는 소유격은 관계대명사가 없습니다. 대신. 하지만 보다시피 사람이 주어로 쓰이는 주격인 것도 대수로, 위치 대신에도 대수로, 다시 말해서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거의 맞는 게 가깝게 쓸 수 있는 게 대시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 선행사가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꼈어, 또 사람하고 사물하고 같이 꼈어, 이런 식으로
who를 쓸 수도 which를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선행사가 끼어있을 때는 당연히 that만 써야겠죠.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뭐 there are a boy and a dog. 그러면 사람 한 명하고 동물 한 명이면 관계대명사는 who를 써야 돼, which를 써야 돼.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that을 쓰는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해드리고, 자,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우리가 조금 적어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일단 여기 있는 얘는 너무 쉬우니까 예를 듭시다. 두 개의 단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겹치는 단어의 초록색 a lady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her job까지가 주어예요. 맞나요? 그리고 was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lady하고 뒤에 her job이 겹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her job이 겹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her이란 단어만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녀 의라고 쓰이는 바로 뭡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아, 소유격이면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죠? 소유격이에요. 그럼 얘만 생략을 해야 되니까 한마디 말해서 이 job이란 단어는 그대로 남겨져 있어야겠죠. 맞나요? 우리가 선행사하고 겹치는 단어를 빼는 대신에 그 겹치는 단어가 그 뒤에 문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지죠. 여기에서는 이 her를 빼고 대신 이 자리가 지금 소유격 자리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영어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who's입니다. who's만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그 단어입니다. 사람 아니죠? 근데 그 단어의 이름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전체로 따지면 그 중에 그것 의라고 쓰이는 지금 이 it만 생략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무슨 격? 소유격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뭘 써야 돼요? 여기도 who's를 씁니다. it를 빼고 그럼 선생님 아까쯤에 분명히 of which라는 걸 배운 것 같은데요? of which는 언제 쓰죠? of which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of which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책가 지금 여기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회화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일단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우리 혹시 뒤에 나왔는지 보고 없네요. 자, 소유격 관계되면서 of which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문장과 똑같은 형태로 답을 하나 달아볼게요. 자, 봅시다. This is the world.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단어의 의미라는 말로 쓰는데 나는 뭘 쓰고 싶으냐? of를 쓰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of를 쓰면 뒤에서 앞으로 가죠. 맞나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단어란 말 쓰려면 그 단어의 의미라는 말을 쓰려면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meaning이. 물론 우리가 어떤 문장에 이렇게 이거 지금 두 번째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에 명사를 쓸 때는 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 관사가 붙어야 돼요. 하나라는 의미의 어나 또는 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더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선생님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더 대신에 뭘 썼어요? it를 썼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를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영어에서 관사라 그러고요. 이거는 소유격이라 그래요. 소유격.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it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붙었지만 지금 of를 붙이고 앞에 그냥 meaning이라는 명사만 적으면 명사 앞에 더를 붙여줘야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뒤쪽에 앞에 있는 the world와 같은 단어인 the world를 여기다 썼습니다. 자, 해석은 그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돼요. 뜻이.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 단어의 란 말로 어포스트로피 s를 쓰고 meaning이라고 쓰면 되지 않나요? 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the world가
사람이 아닌 경우, 사람인 경우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를 쓸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사물이나 또는 동물인 경우 이 명사가 그 뒤에 어퍼스트로피 s를 쓰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여기에는 it를 썼잖아요. 대명사는 쓸 수 있어요. 대명사는 it나 they이나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명사 뒤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 쓰는 것은 불가능해요. 뭐인 경우?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 예를 들면은 사람이야, 탐이야. 그러면 탐스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거는. 사람인 경우. 그런데 the words 또는 dogs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를 못 쓰는 대신에 of를 이용했어야 돼요. 그래서 of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of를 쓰면 우리가 알고 있죠? 수식한 단어 중에 뒤에 게 1번 그리고 2번으로 가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는 이란 말로 the word가 뒤로 가 있어요. 보이신가요? 자,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거 is not clear. 자, 그 단어의 의미는 뭐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겹치는 단어를 빼야 됩니다. 겹치는 단어가 뭐죠? 여기서 the word죠. 맞나요? 선생님 혹시 모르게 이거 일단 지울게요. 여기 요것들이 헷갈림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것도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the word 자리가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요, 이 전치사의 뭡니까? 목적어 자리입니다. 맞죠? 우리가 관계대명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겹치는 단어를 빼줘야 돼요. 그죠? 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관계대명사 써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다 썼으면, 예를 들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쓰겠습니다. 문장 봐볼래요? This is the word whose the meaning of is not clear. 뭔 소리입니까? 알아먹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여기는 그렇게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 방금 생략됐던 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줘야 돼요. 어떤 단어? 바로 목적격 which를 써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다 씁니까? 아니, 아까 앞에 넣었더니 말이 안 돼. 오브가 중간에 남아있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문장은 This is the word, the meaning of which is not clear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이 지금 선행사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넣었잖아요. 관계대명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hich를 넣으면 안 돼요? 아니, 넣을 수 있어요. 그럼 which를 이렇게 앞으로 뺄게요. which만? 그러면 문장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해지죠? 이때는 뭐까지? of까지 다 앞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of which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어떻게 돼? This is the word of which the meaning is not clear가 되는 겁니다.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차이점. 자, whose를 쓰는 경우는 보이신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뒤에 명사가 붙었죠. 맞나요? 그런데 of which를 쓰는 경우는 그 뒤에 꼭 뭐가 붙어? 관사가 안 붙으면 틀립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it라고 하는 뭐를, 잠깐만요. it라고 하는 이 지금 소유격 자리를 뺐으니까 당연히 미닝만 남아있겠죠. 하지만 아까 했던 of which는 여기 자리죠. 자, 그러면 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mean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 명사니까 앞에 어나 더나를 써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고 얘를 뺐다고 여기 같이 들어있던 더가 생략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whose를 쓰는 경우는 바로 그 뒤에 그냥 바로 명사를 꼭 적고, 그런데 whose 대신에 같은 의미인데 of which를 쓰면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더라도 명사 앞에 뭐가 꼭 들어간다? 관사를 꼭 넣어야 된다.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요 부분까지 머리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of which를 쓰는 경우는 그러면 선행사가 뭐일 때 가능할까? 사람일 때는 쓰지 않겠죠. 왜? 아까 사람일 때는 이렇게 탐스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 빼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who스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안 쓰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인 경우? 명사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인 사물인 경우는 어퍼스트로피 s를 못 쓰니까 그래서 of which로 of를 이용해서 문장을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뭐야? 어떤 경우에 of which를 쓴다?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내용으로 가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는 who스만 쓰면 돼요. 그런데 소유격인데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o스를 쓸 수 있지만 of which도 씁니다. who스를 쓰는 경우는 생략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it나 there와 같은 소유격 대명사가 쓰일 때는 who스를 쓰지만 그 문장이 그게 아니고 그냥 명사가 나와 있을 경우 방금 우리 했던 것처럼 뭐야? the word에 s가 들어간 이런 형태가 안 된다 그랬죠. 누구누구 의란 말로. 그럴 때는 바로 of which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얘기합니다, 지금. 자,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정리도 선생님 해드린 거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전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게 안 하고 여기서 끝냅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듣고 잘 정리해 오셔. 특히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이랑 이 두 개 정리 잘 해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